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투자를 하면서 대박이 난 주식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 회사가 하는 또는 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을 모르는 경우. 그러면 뭔가 물밑에서 하고 있었는데 나는 우연히 발견했어, 이 사업을. 네. 근데 사람들은 아직 몰라. 또 하나의 케이스는 좋은 기업인데, 정말 좋은 기업인데 사람들이 이 회사를 싫어해. 어떤 특정한 이유로. 네. 그런 경우에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 금방 바뀔 수 있겠다. 이게 합리적인 싫어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실적이 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앞으로 한 1년 정도 단기로 봤을 때 물론 이거는 뭐 무당이 아니니까 맞춘다라기보다 그냥 좀 좋아 보인다 네. 정도로 좀 유망 산업군 뭐 국내에는 좀 뭘 보세요? 저는 그거 답변 드리기 전에 이 부익남 TV 보시는 분들이 참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대표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냐면 1년 정도의 단기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아, 이게 훌륭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단기라고 하면 이번 달, 뭐 일주일 이렇게 주. 얘기하시는 분들 네. 많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뭐 부동산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을 단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럼 이분한테는 중기는 한 2, 3년, 장기는 5년, 10년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너무 지금 일단 깜짝 놀랐고 1년 내에 뭐 제가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경기 순환하는 주식들 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반도체도 아까 일부에 많이 얘기했지만 반도체도 여전히 경기 순환할 게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 경기가 좀 좋아지면 사야지라고 하는 것들에서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그 중에 뭐 말하자면 집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지금 집을 사고 싶긴 한데 뭐 금리가 너무 비싸. 네. 아니면 집값도 조금 떨어지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 나중에 아니면 성과금 한번 터지면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아직 집을 많이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좋아질 걸 사는 거니까. 지금 안 좋은 걸 사야 됩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업체, 뭐 건설 업체 네. 이런 회사들도 지금은 좀 이렇게 웅크리고 있지만 건설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분양이 잘 되면 분양가가 올라갈 거고, 분양가가 올라가면 그들이 사놨던 땅에서 파는 매출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분양을 또 많이 할 거고 그것도 좋아지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그냥 있던 집에 있던 유니클로 입을 건데 만약에 내년에 사장님이 연봉 좀 올려주면 나는 이 브랜드 옷 좀 입고 싶다. 패션. 네. 이런 것들도 경기가 좋아질 수 있고요. 네. 화학 업종들도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돼 있으니까요. 유가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가고 물건 많이 쓰고 하면은 기름을 많이 써요. 그럼 기름가가 올라가고 기름가가 올라가면 화학 업종들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싶고, 반대로 얘기하면 음식료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몸이 아픈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약을 안 먹고 병원 안 간다? 이런 일 잘 없죠. 아니, 경기가 아무리 안 좋고 월급이 떨어지더라도 밥 세 끼는 챙겨 먹어야 되죠. 그렇게 따박따박 꾸준한 것들은 매력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오히려 네. 변동성이 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조금 확장을 해본다면 우리나라도 좋아지지만 제가 중국도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뭔가 중국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나 의류 얘기를 제가 아까 잠깐 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발라요. 그죠? 네. 대부분. 이거는 계속 필수적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 패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당장 주머니 사정 안 좋아지면 줄이는 게 이 패션부터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패션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지면 패션도 좋아질 텐데 중국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옷 중에 브랜드 괜찮은 거 하면 막 사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더블로 좋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지는데 중국 사람들까지 살 수 있는 제품이다? 이 회사가 중국에 진출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좀 있는 회사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뭐 조선 얘기도 하셨던 분들도 많고 네, 네. 조선 쪽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조선은 지금 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조선도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면 네. 좋아져야 되는 업종인데 이게 사이클이 훨씬 더 길더라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선은 이미 좀 좋아진 상황이라서 제가 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조선이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건 보통 선주라고 하죠. 네. 이 배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외국 유럽 선주들이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 이런 경기들을 보고 주문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하고 미국이 지금 좋다.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이제부터 좀 더 아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일본 쪽 투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본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도 좋게 보는데 일본도 전체 지수랑 개별 주식이랑 좀 다르게 봐요. 미국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처럼 일본도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었는데 지금은 역사상 최고가거든요. 니케이 네. 지수가. 그리고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연봉이 올라간다, 뭐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경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작년에 40%가 올랐거든요. 지수가.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니케이 또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냥 아무거나 골라 사야지라고 하면 만약에 경기가 식을 때 되면 상승을 못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인공지능만큼 좋아하는 테마가 뭐냐면 일본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테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여전히 뭐 현금 쓰는 사람 많다, 뭐 인쇄해가지고 우편 보낸다, 뭐 팩스로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우리처럼 뭔가를 다 PC, 클라우드, 뭐 스마트폰, AI 이런 쪽으로 또는 로봇 이런 것도 전환될 거다라고 저는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에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보다 투자가 쉬운 게 일본의 디지털 전환이 인공지능은 미래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 아이폰 1이 나왔을 때 아이폰 이렇게 15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을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지금 생활을 하는데 이런 건 당연히 쓰는 건데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거 비슷한 거 일본에 없을까 생각해 보잖아요. 다 있어요. 보통 다 있어요. 제가 다 해봤어요. 네.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면 지금은 그들이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네. 일본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지네들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한테는 디지털 전환이 되게 큰 미래인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안 오른 주식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여의도 사람들, 이 증권가 사람들이 자주 쓰는 앱 중에 일반 사람들이 안 쓰는 앱이 명함 관리 앱 리멤버라고 네. 있거든요. 저도 그 앱이 없으면 이제 거의 못 살아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근데 리멤버는 비상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투자할 수가 없어. 근데 똑같이 명함 관리하는 앱이 일본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되겠다라는 감은 확실히 오면서도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은 그런 기업들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앱으로 뭐 사람 구인구직 하잖아요. 네. 다 앱으로 요새는 신청서 넣는단 말이죠. 그런 회사들도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 투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AI와 마찬가지로 찾아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떤 가격의 변동보다는 그 기업의 가치, 네. 가치가 앞으로 좋아질 거를 좀 봐라. 그렇죠. 그게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네. 한국이든 말이죠. 맞습니다. 책 제목을 살짝 바꾸면은 네. 뭐 가지고 가요 팔아요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팔아요, 말아요. 네, 팔아요 말아요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잘 돼서 뭐 다행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 물리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사실 주식은 갈아타는 비용이 별로 안 드니까 네. 뭐 지금 내가 안 좋아지는 거를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본전을 회복하느니 네. 그냥 지금 상승세 아까 말씀하신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네. 걸 갈아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한 일반인 투자자라고 하면 저는 물린 주식 팔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못 파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팔고 나서 오르면 어떡하지? 네. 이 생각 때문이에요. 원금, 내 매입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매입가가 다르잖아요.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산 사람도 있고 7만 원에 산 사람, 8만 원 다 마음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샀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뭔가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본인께서. 네. 근데 그건 아무도 증권 전문가도 뭐 거래소도 또는 워렌 버핏도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 회장님도 그거는 I don't care 상관없는 이슈니까 그 매수했던 가격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오늘자로부터 이 주식이 오를 거야 안 오를 거야
또는 오른다 하더라도 이 주식이 많이 오를까 빨리 오를까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빨리 오를까. 지금부터 가장 빨리 오르고 가장 많이 오르는 주식을 사야 될 거잖아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 매매하는 비용이 되게 안 드니까 이건 버튼 두 번만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갈아타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게 떨어져요 막. 그러면 누군가가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이 떨어질 정도로 많이 팔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큰 손이겠죠. 그러겠죠. 큰 손들은 대부분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말이 맞을까요? 그 사람 생각이 맞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금방 반등할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수익률이 앞으로 뭐 1년 뭐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안 팔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물타고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될 유일한 때는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내가 여기 전문가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김현준이랑 맞다이 하고 앉아가지고 주식 얘기를 해도 막 재무제표 정보 막 쏟아내고 이 제품의 기술력이랑 유통 경로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잘 될 거야라고 나를 김현준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가지고 있어도 되죠. 물 타도 되죠. 근데 그 정도 되는 분들은 그런 걸 저한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일 거기 때문에 손실난 주식은 파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잘 안 하지만 주식 초고수들 보면 손절매를 정해놓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잘 모르는 일반 분들 아니면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약간 상승세인 거를 따라 타는 게 좀 더 낫다. 그게 저는 더 나을 것 아무래도. 같아요. 올라가는 것도 반대로 누군가가 좋게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큰 손일 거니까 그때까지는 같이 가는 게 사실은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둘 중에 고르라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욕심내서 이제 더 간다 하다가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렇죠. 상승세인 거를 좀 타서 조금 먹고 나오고 그러면서 왜 올랐는지 공부도 해보고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은 가장 좀 좋겠네요. 네. 실제 지금 자산 운용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가장 좀 비중이 높은 쪽은 어디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국가로 보면은 한국이 제일 크고요. 그거는 이제 고객이 한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해외 주식 10년 했지만 국내 주식은 20년 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맡아달라 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런 거고요. 해외 주식만 하는 포트폴리오에서는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업종이라고 하긴 뭐하고 저희는 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테마로 제일 많은 건 인공지능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한 40% 정도가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한 30% 정도는 금리 인하되면 좋을 것들. 그 다음에 또 20% 정도는 일본의 디지털 전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좋아질 거 뭐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가 올라서 이거를 구매를 못한 사람들. 이 가격이 너무 부담된 사람들 그런 재화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너무너무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 그냥 부동산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자동차도 괜찮고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부동산 얘기했으니까 자동차로 올마 간다면 자동차를 현금으로 다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할부를 껴서 사거나 리스로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부 5% 그러면 나머지 남는 돈으로 투자를 더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스마트한 투자자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살려고 했더니 야, 금리가 막 예를 들면 12%야, 13%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기 어려운데 근데 다 현금으로 사긴 그러니까 좀 차는 기존 거 타자. 그리고 사업 좀 하고 일반 직장 좀 다니다가 금리가 한 10% 언더로 내려오면 내가 그래도 이번에 신차 한번 좋은 거 사본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아마도 그런 이 소비 중에서 조금 가격이 있어야 되는 소비 같은 경우는 저는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 앞으로 주가 전망이라는 거는 이 회사의 실적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냐 그거를 판단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 좋은 것들 중에서 앞으로 좋아질 만한 것들. 지금 좋은 거가 더 좋아지는 걸 맞추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큰 돈은 안 좋은 거가 이제 좋아질 때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대표님 모신 것도 이 사요마요라는 책 이것도 이제 뭐 소개도 할 겸 해서 모신 건데 이 사요마요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궁극적인 재테크에서의 질문인 거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가장
뭐 궁금해하는 질문이자 가장 어려운 질문일 텐데 살까 말까의 기준이 뭘지 이거를 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얘기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고요. 제가 이 책에서 대박 나는 주식의 공통점 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비슷한 결일 것 같아서 답변을 그걸로 대신 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투자를 하면서 대박이 난 주식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 회사가 하는 또는 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을 모르는 경우. 그러면 뭔가 물밑에서 하고 있었는데 나는 우연히 발견했어, 이 사업을. 근데 사람들은 아직 몰라.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이 어차피 사람들이 모르니까 잘 되면 대박이 날 거고 또는 안 되더라도 하다가 포기한 거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대박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좋은 기업인데 정말 좋은 기업인데 사람들이 이 회사를 싫어해. 어떤 특정한 이유로 그런 경우에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 금방 바뀔 수 있겠다. 이게 합리적인 싫어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실적이 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 을 상당히 좋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왜 그랬냐면은 이 애플이 개인정보를 강화하면서 보호를 강화하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들한테 우리 유저들의 정보를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메타가 하는 일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인데 유저의 정보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광고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사람들이 그래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쓸 거고 이걸 가지고 빅데이터를 돌리다 보면 애플이 꼭 없더라도 결국에는 광고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때 이제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났어요. 아무도 메타는 안 샀어요. 지금의 테슬라처럼. 네. 그래서 그런 때 투자를 한다면 지금의 테슬라도 사람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야 이거 뭐 전기차 이거 안 되겠는데? 끝났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슬라 오너였다. 야 이거 테슬라 사실은 벤츠보다 훨씬 좋아 이렇게 생각했다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신규 사업을 하는 회사 또는 훌륭한 기업인데 누가 봐도 대기업이고 짱짱한 기업인데 지금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면 한번 사볼 만하다. 오늘은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2024년 이제 주식시장부터 뭐 어떻게 해야지 주식에서 성공하는지 그 방법론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